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국회 의결에 있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인가, 아니면은 국무총리로서 소추를 당한 것인가라는 권한쟁의 심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집니다. 즉 2월 19일 날 한덕수 탄핵 심판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불법적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군이 무력화됨으로써 이 정치 후진국의 방패막이었던 이 군이 무력화됨으로써 정치 후진국의 전형적인 형태인 내란이 발생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산 좌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방해를 하면은 윤석열이가 비상계엄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빌미로 내란으로 잡아였죠. 왜 내란으로 잡아였느냐?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면은 그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내란으로 잡아여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를 내란으로 잡아넣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서 딱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도망갈 구멍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시간 만에 해제를 시키고, 왜? 절대 다수의 의회 독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고 한동훈이 배신을 함으로써 지금 공산 반란군의 반란이 한 80%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를 헌법적으로 한덕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한덕수도 올곧은 사람이다 보니까 공산 반란 도둑대에 협조를 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시키고 권한 대행의 대행인, 쉽게 말하면 예전말로 경제부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지금은 재경부 장관인 최상목을 지목하고 한덕수 권한 대행의 그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핵 심판을 석 달이나 끌어온 거예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혹은 지식인들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반란 도둑대들이 약간 80%의 반란을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줄을 서야 생명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외국의 보안관의식, 적어도 정의감을 가진 지성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늦게나마 한덕수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덕수의 탄핵 소추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두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가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소추인가, 아니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탄핵 소추인가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정당했는가. 세 번째,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로서 직무 정지된 것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무효가 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복귀를 한다면은 원천 무효인 최상목 재경부 장관의 권한 대행으로서 실행되었던 그 행정행위는 유효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그 논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밝혀진 바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들의 공산 반란군의 그 어떠한 그 발언, 쉽게 말하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에 대해, 물론 이거는 북두시민혁명군의 그 생각은 아닙니다. 그 공산 반란군들의 주장인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쉽게 말하면은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쉽게 말하면은 비상계엄령 발동의 필수 요건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탄핵소추를 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가 없었다. 이것이 공산 반란군들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를 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역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가 정확하게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국무총리로서는 불가항력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고 선포만 하고 대통령이 나가버렸는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무런 역할도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무회의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의결을 시킨다든가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방망이를 두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또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다든가 혹은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를 맡았다, 이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볼 것도 없이 기각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공산 반란에 협조하고 있는 반란군인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하루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있어가지고 4명이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런 무례한 집단이다 보니까 한덕수 탄핵 심판을 그들이 막무가내의 반란군의 형태로서 이 탄핵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탄핵소추는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형식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현재 권한쟁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결은 국무총리로서 과반수가 의결 정국수다. 아니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3분의 2가 의결 정국수다. 이 다툼에 있어서는 북두시민혁명군의 논리는 공산 반란군의 논리에 동의를 합니다. 그 논리가 뭐냐 하면 그 탄핵소추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따라야 하고, 국무총리로서의 행위로 탄핵소추를 받는다고 하면은 의결 정족수가 국무총리인 과반수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소추는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의결 정족수만 충족하면 된다. 과반수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 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를 가져야 되겠지만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한 반란군의 그 어떠한 내란범으로서의 탄핵소추라고 하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만 통과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탄핵소추에 있어서의 그 탄핵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실익은 없다. 탄핵소추가 기각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지만은 우리가 앞으로의 법률적 행위를 위해서 지금 판례라든가 이런 경우로서 법 해석을 해 놓아야 한다고 할 때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탄핵 소추의 요건이 국무총리 때 한 일을 가지고 그 탄핵 소추를 한 거냐, 아니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탄핵 소추가 된 것인가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한쟁의에 있어서는 북두시민혁명군은 국무총리로서의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서 말했던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에 의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각이 됐다는 것은 탄핵 소추가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그러므로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한 그 어떤 행정 행위는 무효일 겁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일지라도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혹은 그 위에 대통령으로 권한으로서의 사인이 나갔던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무효를 하게 되면 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 무효이지만은 행정적인 안정과 어떤 이미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문제를 다시 무효로 하고 다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혼란이 있으니까 유효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독과 독수,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독이 있다. 그러므로 무효 논리를 펼치는 두 논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딪힘 속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어떤 임명이 불법적이고 혹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어떠한 그동안의 행정 행위가 독과 독수 논리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고의성이 없고 자연적으로 성계된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그것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유효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고의적으로 국회 다수당이 자신들의 어떠한 특별한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이런 남발을 통해서 자기들과 입을 맞춘 그 대행이 올 때까지 근한 대행을 바꾸고, 또 이걸 통해서 이런 남발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독과 독수 논리와 함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탄핵이 남발된다면 이 얼마나 국정이 혼란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정책적인 남발을 금지하기 위해서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 공산 반란군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한덕수를 탄핵시키고 재경부 장관 근한 대행에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시키겠다는 협박 속에서 그 헌법재판관이 갑자기 2명이 임명되는 이런 행위를 만약에 방치를 한다면 상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상권분립 정신이 위배되고 국회 다수당의 의회 독재로서 이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대통령으로서의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일반론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라든가 혹은 임시조치를 통해서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화시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 무효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론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혹은 특별조치로서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함께 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논조는 헌법 취지가 탄핵 소추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이 찬성하면은 통과가 되는데 그 탄핵소추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핵소추의 신중화라는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을 남발한 반란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이 행정행위는 무효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은 그 내용과 형식적으로 탄핵 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기각되어야 된다. 그리고 권한쟁의,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3분의 1을 해야 되느냐, 국무총리의 권한으로서 과반수를 해야 되느냐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무총리로서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라면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공산 반란군들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원인 무효인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한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인가 유효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무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일반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나 혹은 특별 조치를 마련하여 유효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혹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에 혹은 논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북두시민혁명군도 나의 의견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